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강사 김인하입니다. 2020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사회 영역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출제 경향부터 간단히 분석을 하고 가볼게요.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크게 4개의 항목, 기존 사회탐구에서 공부를 하던 9개의 과목을 이제 4개의 갈래로 분류를 하면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일단 먼저 윤리 파트,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스승이 포함된 윤리 파트, 그 다음에 한국지리와 세계지리가 포함된 지리 파트, 그 다음에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가 포함된 일반사회 파트, 이걸 줄여서 일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파트,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포함된 역사 파트가 있는데, 통합사회에서 이 역사 파트는 사실 거의 비중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요 3가지 갈래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밸런스 있는 출제 기조를 지켰습니다. 먼저 윤리 파트가 1번부터 4번, 그리고 6번, 7번 해서 총 6개 문항에 분포하고요. 지리 파트가 5번, 8번부터 12번, 14번으로 총 7문제 분포하고요. 일반 사회 파트가 13번, 그리고 15번부터 20번까지 역시나 7문제가 분포를 하면서 꽤나 밸런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오는 걸 윤리 파트가 되겠죠. 자, 대지윤리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지윤리 나오자마자 바로 생태중심주의 학자인 레오폴드가 생각이 나시면 되겠습니다. 레오폴드의 입장에 옳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성을 지니지 않은 개체, 인간을 제외한 모든 개체가 되겠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요.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 모두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대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 무관한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하나의 대지 공동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서 본 거죠. 세 번째, 3번, 무생물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다? 아니요. 생태중심주의 학자들은 인간을 제외한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았고요. 그 자체로서 그 고유한 가치, 그거를 이제 교과서적인 용어로는 본래적 가치라고 한다. 혹은 내재적 가치라고도 하고요. 따라서 수단적 가치만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고, 4번, 인간은 대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인간과 그 자연 간의 우월을 나눌 수 없다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거는 전일론적 관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전일론적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월하다라고 보면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5번, 대지 공동체의 온전성을 위해 인간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전제가 인간에게 유용한 실험은 허용되어야 한다니까 소전제는 뭐가 될까요?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유용하다. 요게 소전제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인간에게 유용하다, 요 내용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잘못 풀었었는데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찾으랬죠. 즉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유용하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찾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반론을 찾으시면 1번, 동물 실험은 인간의 이익 증지에 도움이 된다. 자, 이게 매력적인 오답 선지였을 텐데 이건 반론이 아니라 기억의 내용 자체가 되겠고요. 2번, 동물 실험은 다른 실험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 이거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건 유용하다라는 말이죠. 역시나 반론으로서 적절하지 않겠고요.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죠. 이것이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유용하다를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 자, 서양 사상가 했을 때 딱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고대인지 고대 헬레니즘인지 아니면 중세인지 근대인지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제시문을 통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떤 대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 법칙, 그죠? 보편주의에 입각한 정언명령, 그리고 도덕법칙, 선의지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학자, 의무라는 의무의식에 따른 행동,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학자, 누구?
칸트가 생각이 나셔야겠죠. 자,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한번 봅시다. 다수의 쾌락 증진을 위한 도덕 법칙, 이거는 공리주의 학자들이 주장할 내용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누구나 지켜야만 하는 도덕 법칙, 그렇죠. 보편성에 기반한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를 강조한 내용이 되겠고요. 행동의 도덕성은 행동의 동기보다 결과에 근거해야 된다. 결과에 근거하는 것 역시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고요. 칸트는 오히려 그 행위 자체의 동기가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선의지에 기초하였는가, 동기를 더 중시한 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를 중시한 거죠. 네. 틀렸고요. 5번. 자율적 존재인 인간은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가 되겠죠. 행동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은 인터넷 게시판의 화면이다. 밑줄 친 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만을 기억 리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래요. 자, 나의 입장은 일단은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는 걸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같은 자유권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평등의 예외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기회균등의 원칙 또한 제시하고 있는 학자 롤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제시문에 나아가 롤스인 걸 몰라도 우리는 독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데요. 먼저 기억, 지위 획득에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역시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으니까 일단 맞는 말이고요. 니은 경제적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허용된다라고 나와 있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에 허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니은 틀린 말 되겠습니다. 자, 디귿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된다. 역시나 요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리을 4번이 정답이다. 확인되시겠죠? 네, 다음으로 5번 문제부터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A국가가 어딘지 알아야겠죠? A국가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에 의해 동서로 분단되었던 국가 어디가 되겠죠? 독일에 해당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독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쭉 읽었을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됩니다. 해서 일단 제시문을 역시나 독해를 잘 먼저 하셔야 된다. 배경 지식만으로 풀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했을 때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A, 독일이 장벽의 일부를 우리나라에 기증을 했대요. A는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활발히 소통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자국 통일이 주변국의 평화를 가져올 것임을 설득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독일의 노력이 되겠고요. 이는 우리나라의 통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A는 20세기의 극심한 종교 갈등으로 종교 갈등이 아니라 이념 갈등, 이념 중에서도 자본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이니까 종교 갈등이 아니게 되겠죠. 2번 독일은 경도상 우리나라의 동쪽, 독일은 이제 서유럽 국가죠. 따라서 동쪽이 아니라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국가가 되겠고요. 기억,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 독일의 노력이 될 텐데요.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휴전협정 체결? 아니요. 아까 앞서 이제 지문에서도 나왔듯이 독일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까 휴전협정은 말이 안 되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는 통일에 시사하는 바에는 분단 극복을 위해 이념적 갈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를 해야겠죠. 4번 틀렸고요. 정답 자동으로 5번이 될 텐데 이질화 문제 해소를 위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행해야 될 노력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했을 때 꽤나 작년 그리고 그 예년도의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중학교 내용 말고도 이제 직접적으로 통합사회 1 과목에 출제되는 내용들, 통합사회 2 과목에 출제되는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부터 조금 다루고 있다라는 경향성을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갑,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모두 알 테지만 이것만으로도 벌써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잘 발휘할 때 그리고 마땅한 행위를 알고 습관화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마땅한 행위에서 뭐까지 나오시면 좋을까?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품성적 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생각이 나시면은 수업을 보다 열심히 들은 학생인 거겠죠. 네.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자,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벌써부터 그죠. 첫 문장부터 누구 나왔죠? 에피쿠로스인 거 나왔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 무엇? 아타락시아 상태를 쾌락이라고 보았고, 즉 고통의 제거, 인내 감내가 아닌 제거를 쾌락이라고 보았고요. 그것이 고통을 제거하려면 고통을 주는 욕구가 무엇인지 이성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성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해놓았고요. 자, 선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갑은 행복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니죠. 행복은 수단이 아니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았고요. 목적이자 최고선이라고 보았죠. 따라서 기억 틀린 내용이고요. 니은, 갑, 역시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 있는 행위를 습관해야 된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중에서도 품성적 덕을 이제 형성하기 위한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강조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귿, 을,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삶이란 어떠한 쾌락도 충족하지 않는 삶이다? 아니요. 쾌락주의 학자니까 당연히 이제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았는데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였다. 이 내용은 맞지만 어떠한 쾌락도 충족하지 않는 삶을 행복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리을, 갑과 을,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잘 발휘해서, 인간의 고유 기능은 이성을 잘 발휘해서 행복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보았고, 에피쿠로스 또한 고통을 제거하는 고통을 주는 욕구란 무엇인지 이성을 통해 분별해야 한다라고 보았으므로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모두가 강조한 내용으로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가다 이제 동양 윤리 사상이 나오는데요.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다음 가.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죽음보다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도의에 힘쓴다. 인 나왔고 지 나왔으니까 인이해지를 강조한 유교 사상이 되겠고요. 삶은 기의 모임이고 죽음은 기의 흩어짐이다. 삶의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아 자연의 변화에 순응한다. 벌써 도가의 입장이 되겠고요.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이러한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해탈하면은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해탈을 통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불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확인합시다. 유교, 죽음보다 현실의 도덕적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제시문에서도 부각되는 유교 사상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오답섬지들이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아니요.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는 것에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도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윤회를 반복하기 위해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윤회를 반복하기 위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네, 반복하기 위해가 아니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가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요. 가와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인을 실천해야 된다. 일단 인을 실천한다가 유교사상의 입장은 맞지만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함은 아니고요. 나와다 죽음을 거부하고 벌써부터 틀린 내용인 거 아시겠죠? 아까 나에서는 자연의 변화에 순응해야 된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슬픔이나 즐거움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보았으므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 지리 파트로 이제 조금 넘어온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대한 설문 결과래요. 10월 25일. 그 다음에 일본의 지속적인 침탈 야욕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곳 어디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어디? 독도. 독도는 우리 땅. 자,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요. 영해 설정 시 통상 기선이 적용된다.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이거는 여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서 3번 가볍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이제 한 글자도 아니고, 이렇게 음수 단위로 이제, 나눠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열대기압에서 발생하여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태풍으로 확인이 되는데 열대 저기압이라고 그냥 적혀져 있고요. 하나씩 봐야겠죠. 자, 2번은 아직 모르고요. 3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 뭐가 될까요? 폭설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3번 세로 줄에 하나씩 이렇게 자모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폭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4번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가옥이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거 이 홍수가 되겠습니다. 홍수. 해서 일단 기역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우자라는 모음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매우 심한 더위가 나타나는 현상 이거 뭘까요? 매우 심한 더위가 나타나는 현상 폭염이 되겠고요.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마르는 현상, 가뭄이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되겠고요.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낮아 추위가 심한 한파가 되겠고요.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는 건 해일이 되겠죠. 해서 일단 기역으로 시작하는 것도 그리고 여기 중간에 딱 우모음이 들어가는 것도 가뭄.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연구소를 건설하는데 입지로 가장 적합한 국가를 고르래요. 그죠? 이거는 그냥 상식 테스트 같은 문제인데요. 자, 배점 기술을 보고 매우 우수하면 3점, 코딩 기술 수준이 매우 우수하면 3점, 우수면 2점, 양호면 1점. 그 다음에 인건비는 25 미만이면 3점, 25 이상 40 미만이면 2점이네. 이렇게 써진 항목별로 점수들을 배분해서 그 합산 점수가 제일 큰 국가를 고르는 게 가장 적합한 국가겠죠. 그래서 그냥 합산 점수를 계산을 하시면 된다. 해서 A부터 봅시다. 자, 매우 우수 3점, 35면은 25, 44이니까 2점, 매우 원할 3점이니까 3, 2, 3. 합산 8점이 되겠고요. B, 매우 우수 25, 44이 그 다음에 양호니까 3, 2, 1이죠. 3, 2, 1 해서 6점. C, 우수 18 원활이니까 우수 2점, 18이면 25 미만이니까 3점, 원활이면 2점이니까 2, 3, 2가 되겠네요. 7점. D, 양호 23, 매우 원활, 양호 1점, 23이니까 25이면 3점, 그 다음 매우 원활 3점, 1, 3, 3이네요. 역시나 7점. 그 다음에 2, 우수 45니까 일단 우수 2점, 45니까 40 이상으로 3점이 아니라 1점, 그 다음에 원활이면 2점 해서 5점으로 가장 낮겠네요. 해서 정답은 1번 8점으로 가장 높은 A를 선택하셔야겠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11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쌤이랑 지리 수업 최근에 했던 학생들은 아주 반가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페루 코스코 나왔고 연중 봄과 같이 온화한 기후, 이런 걸 무슨 기후라 하죠? 상춘 기후라고 하죠. 상춘 기후 어디에서의 특징? 열대 고산 지역에서의 특징.
열대고산기후 지역에서의 특징이죠. 자, 열대고산기후는 동緯도 된 다른 열대기후 지역에 비해서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낮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도 상대적으로 더 적어서 사람이 살기에 좋은 상춘기후가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일단 1번부터 바로 정답이 나와서 시시해버리죠. 적도 부근의 저지대가 아니라 고지대가 되겠죠. 1번이 틀린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자료에 가에 해당하는 국가, 이것도 쌤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주 반갑게 풀었을 문제인데요. 일단은 가에 해당하는 국가는 아이슬란드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왜? 6월에 가서 백야현상, 해가 지지 않는 백야현상, 백야현상은 어디서 나타나죠? 극지방에서 나타나는데 다만 남반구 극지방이냐 북반구 극지방이냐에 따라서 계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기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어디에 해당한다? 북반구에 해당하니까 계절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판단하면 편하다. 해서 6월 우리나라 여름 시기에 백야현상이 나타나니까 북반구 극지방에 해당해야겠네요. 북반구 극지방에 해당하셔야 된다. 그래서 북반구 극지방에 해당하는 어디? 여기 있네.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반면 남반구였으면 12월, 1월쯤을 보셨어야 될 거고요. 다음으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회적 문제로 조금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지리바트도 살짝 연관이 있긴 하고요. 자, 일단은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봤을 때 일단은 B, 노년층 인구가 가장 많이 튀는 B가 이제 선진국인 프랑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선진국이니까 고령화가 이미 상당 단계로 진행이 되었겠죠.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네요. 보니까 20 이상이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이제 말리 베트남인데 어디가 더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이냐를 보시면 될 텐데 유선형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아주 많은 A가 말리가 되겠고 C가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각각의 국가가 어디이고를 떠나서 일단 그냥 풀 수 있는 선지들도 몇 개 있는데요. 기억 A는 B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 이거는 어디에서 크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작을수록 크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작은 B에서 제일 크겠죠. 따라서 바뀐 내용이라서 틀린 말이 되겠고요. A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 비율. 자, 먼저 A는 봅시다. 청장년층 인구 50.8 분의 노년층 인구 2.4고요. C는 67.9분의 8.2인데 자,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분모는 2배가 안 커졌죠. 근데 분자는 3배 이상 커지고 있으니까, 그죠? 분모가 커진 비율보다 분자가 커진 비율이 더 크니까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훨씬 더 큰 수가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니은 오른선지 되겠고요. 자, B는 A보다 평균 수명이 길 것이다. 이거는 이제 국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죠. 선진국이니까 평균 수명이 길 것이다. 맞다고 확인할 수 있겠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B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비율이 높다. 청장년층 인구의 비율은 어디서 제일 높죠? C에서 제일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67.9로.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4번. 국가별 태양광 발전 현황인데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만 잘 분석하면 정확히 이제 푸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평균 일사량을 본다. 가로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태양광 발전 비율을 본다. 이거는 위로 갈수록 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태양광 발전량을 본다. 이거는 원이 클수록 크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문제를 푸셨어야 됩니다. 자, 영국의 평균 일사량은 가로축 보랬죠? 어디가 더 오른쪽에 있죠? 독일이 영국보다 더 오른쪽에 있네요. 독일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독일보다 많다가 아니라 독일이 더 많죠.
중국의 평균 일사량은 역시나 이것도 가로축 보시면 될 거고 세계 평균 어디 있죠? 여기 있는데 중국은 그보다 왼쪽에 있네요. 세계 평균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태양광 발전량은 원이 제일 큰 거 보시라고 했는데 칠레? 아주 조그맣니다. 칠레 아니라 제시된 표에서는 중국이 되겠죠. 대한민국의 태양광 발전 비율은 세계 평균 미만이다. 태양광 발전 비율, 세로축 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했을 때 세계 평균, 요 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계 평균 미만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쌤 이거 걸쳐있는데 미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발전 비율과 평균 일사량은 원의 중심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 거죠. 확인하셔야 되고요. 평균 일사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평균 일사량이 많다는 건 무슨 뜻? 원이 클수록 그죠? 원이 큰 국가일수록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 태양광 발전량은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원이 큰 국가일수록이 아니라 평균 일사량은 가로축 오른쪽에 있을수록 오른쪽일수록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 태양광 발전량은 원이 크다로 보셔야 되는데 그죠? 오른쪽에 있을수록 원이 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비례하지 않습니다. 해서 5번도 틀린 내용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A 어디죠? 북아메리카, 중위도 지역, 그 다음에 플러스 알래스카까지 포함하고 있는 미국이 되겠고요. B는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의 대표적인 지역, 영국이 되겠죠. 근데 내용은 이제 정치와 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문화에 해당하는 내용도 들어가고 있고요. 역시나 통합사회의 이런 종합적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A,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죠. 그 다음에 영국,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A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제니까 맞는 말. B, 영국의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 내각 불신임권. 정확히 맞는 말 해서 정답은 시시하게 1번이고요. 자, 미국에서는 명예혁명? 아니죠. 미국에서 독립혁명이고요. B, 영국에서 명예혁명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참고로 프랑스 혁명까지 생각해서 3대 시민혁명 떠올리면 공부가 조금 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B 모두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지역에 해당한다? 아니요.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미국만이고요. 여기서는 B는 유럽 문화권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번. 다음 자료에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작성된 거. 자, 경제 문제인데요. 자, 원달러 환율 상승인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옳게 추론한 내용을 고르시오 이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환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죠? 환율은 외국 돈. 여기서는 원달러니까 즉 달러의 가치가 되겠죠. 쉽게 예를 들어 보자 보면 원래는 1달러를 바꾸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 필요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외국 달러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그거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외국 돈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돈 화폐로 지불해야 될 금액이 커졌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500원쯤 지출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한 달 후에 미국 여행을 가려고 한대요. 했을 때 원화를 달러로 서둘러 환전하세요. 왜?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보고 있는 거니까 빨리 바꿔야 우리가 1,500원 낼 거 2,000원 내지 않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기억 맞는 말 되겠고요. 자,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 교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건 그때마다 보내는 거지 한 번에 몰아서 일시불 결제해 놓은 게 아니라는 상태죠.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야 된다. 달달이 보내야 되는데 갈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계속 지불해야 되는 돈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얼마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자, 미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병에게 보유 주식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변함없다면 원화로 환산한 보유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겠군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달러 액수 대비해서 원화 가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원화 표시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재판 A, B에 대한 설명. 이거 중학사회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이죠. 자, 먼저 A 재판 보면은 검사가 있고, 그죠? 형사 재판이 되겠네요. 네, B는 검사 대신에 원고, 피고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네, 민사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할 점은 형사재판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민사에서는 피고라고 부른다. 네, 해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자, 먼저 봅시다. 1번 니은은 네, 검사는 형벌의 정도에 대해서 판결한다? 아니죠. 판결하는 것은 판사고요. 검사가 하는 것은 뭐죠? 기소, 소를 제기한다. 그죠? 해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2번 기억과 달리 디귿은 판사와 달리 디귿 누구죠? 이것도 판사인데 형사재판에서 판사와 달리 민사재판의 판사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한다? 아니죠.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건 형사재판이니까 둘이 순서가 바뀌신 거고요. 자, B 민사재판은 리을의 소장 제출로 시작된다. 리을 누구죠? 피고? 아니죠. 소장 제출은 원고가 하시는 겁니다. 피고가 아니라 피고는 소장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B. 역시나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분쟁을 그렇죠.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구나. A는 민사, 노노. A는 형사. B는 형사, 노노, 민사. 네, 해서 정답 4번 되겠고요. 18번 XJ 시장 관련 갑자기 또 이제 경제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신문기사의 제목을 추론한 것. 자, 일반적인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XJ의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타난다. 공급만 변화하셨어야 되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기존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공급량이 늘었다는 말이 되겠죠. 균형 공급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셨어야겠죠. 가격은 낮아졌고요. 공급량은 늘어났다라고 확인이 되는 그런 단서가 있으셔야 됩니다. 했을 때 찾아보시면은 여기 있죠. XJ 생산기술 혁신으로 생산 능력이 대폭 향상된 거.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량은 늘어날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 4번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고요. 자, 19번 정치 형태 가는 각각 직접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가가 대표자를 거치니까 간접이 되겠고 바로 하는 게 직접이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직접 민주정치. 맞네. 간접은 직접과 달리 국민자치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한다? 아니죠. 나와 달리가 아니라 일단은 민주정치에서는 모두 국민자치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을 해야 되고요. 오히려 어디에서 더 충실하게 실현될까 하면 당연히 직접 민주정치에서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와 달리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자? 직접 민주정치가 간접 민주정치보다 더 충실하게 실현한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니은 틀린 내용. 자, 나에 비해 간접은 직접에 비해 법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된다. 네, 그것이 대의제의 이유였죠. 그래서 지금 맞는 내용 정답 2번 되겠고요. 직접은 간접에 비해 정치적 무관심은 간접에서 나타나기 더 쉽죠. 따라서 순서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쉽게 나타난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20번 아마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했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통합사회 2학기 범위에 출제되는 내용이라서 미리 공부를 한 친구들도 적을 거고요. 자, 1번 먼저 보셨을 때 가 먼저 보셨을 때 경기적 실업이 심각하다. 고용 상황에 대한 문제죠.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 카드로서는 정부의 공공사업을 확대한다. 공공사업을 확대를 하셔서 일자리를 강제적으로 늘리는 거죠. 미국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을 때는 어떤 대책 카드? 이자율을 상승시키거나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경기가 과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체 카드를 꺼내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가장 점수를 높게 획득한 학생은 나에 대해서 A씨를 정확하게 매칭한 무가 제일 높은 점수를 얻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제 경향 분석부터 전문항 해설까지 간단하게 해보았는데 뭔가 내가 배워서 풀었던 문제가 있을 거라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통사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조금 뿌듯했을 것 같고요. 아직 공부를 시작을 안 한 친구들, 아니면 조금 공부 시작은 했지만 그 범위가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은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경향으로 이제는 통합사회가 수능 전체 공통과목으로 이제 2028년도부터 현재 고1 학생들부터는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험 문제 또한 이렇게 본격적으로 낼 것이다. 기존의 고1 통사 기출문제만큼 그렇게 만만한 내용들만 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해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